빨간색으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답이 7.2. 틀렸죠? 이번 시간에는 타블렛 펜과 줌밋을 활용해서 컴퓨터 화면을 칠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타블렛 펜 중에 이지 드로잉이란 모델입니다. 우선 타블렛 펜이란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면 이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해서 컴퓨터로 보내주는 입력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 이 이지 드로잉 제품은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한 제품인데요. 현재 네이버 기준으로 최저가가 42,9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지 드로잉을 정상 연결하셨다면 아마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뜰 거예요. 그 중에 셋업 아이콘을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해 줍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그래픽 태블릿이라는 아이콘이 생성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지 드로잉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인팅 범위를 누르면 어느 범위에서 다음 이지 드로잉을 나타나게 할지를 설정할 수 있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 모니터에서만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아래는 실제 내가 이지 드로잉에서 필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어느 범위까지 사용할지를 나타내 주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외곽 부분은 오히려 필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곽 부분을 제외한 어느 정도 적당한 크기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정의된 키를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이지 드로잉에 보시면 왼쪽에 총 12개의 단추가 나와 있을 텐데요. 그 단추를 단축키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여기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단축키를 변경하는 방법은 원하는 단추를 클릭한 후에 내가 키보드였다면 어떤 버튼을 클릭할 것인지를 설정해 준 후에 체크 표시를 누르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Shift, Ctrl, Alt와 다른 탭을 섞어주고자 할 때는 컨트롤을 체크해주고 숫자 1을 해주면 이와 같이 컨트롤 플러스 1로 조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 Shift랑 컨트롤이랑 Alt는 여기에 아래 보기에 나타나지 않고 여기서만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해 줘야 되고요. 단독으로 활용할 때는 위에 있는 것을 지워주기만 하면 단독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세팅 값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세팅 값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추후에 사용할 프로그램과 연동된 단축키니까 지금 화면을 멈추시고 난 후에 이와 동일한 단축키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축키 설정이 완료되셨으면 X 단추를 눌러서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닫기를 누르면 이지 드로잉을 사용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지 드로잉을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드로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하는 화면을 띄운 후에 화면을 캡처해 줍니다. 그 후 이 캡처한 화면을 그림판 또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불러오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리기 도구를 클릭한 후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번거로운 점이 있다면 매번 화면을 캡처 떠서 이 그림판이나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야 된다는 점일 텐데요.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화면에 캡처되지 않고 바로 그 화면에 이지 드로잉을 활용해서 필기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작업을 위해서는 줌이디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다운을 받아줘야 됩니다. 영어로 줌잇을 검색해 준 후에 웹사이트 중에 첫 번째 사이트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줌잇을 클릭한 후에 설치를 진행해 줍니다.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면 다음 화면과 같이 뜨고 아이콘을 보시면 컴퓨터에서 줌잇 프로그램이 작동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줌잇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줌잇은 화면을 캡처 떠서 그림판에 이동할 필요 없이 그 화면을 즉각적으로 그림판처럼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능에 대해서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자면 줌잇을 실행한 상태에서 컨트롤 1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확대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한번 클릭한 후에 이런 식으로 그림판처럼 활용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빠져나갈 때는 ESC를 누르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2를 눌러주면 확대 없이 그 화면에서 바로 이렇게 작업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갈 때는 ESC 또는 컨트롤 1을 눌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3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타이머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조정할 때는 컨트롤 3을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위아래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 변경도 가능한데요. 먼저 컨트롤 2를 누른 상태에서 각 색상의 첫 번째 글자를 영어로 입력을 해주시면 빨강색, B를 누르면 블루의 파란색, G를 누르면 그린의 초록색, O를 누르면 오렌지의 주황색 등 몇 가지 색상의 변경이 가능하니까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색상 몇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져나갈 때는 마찬가지로 ESC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 기능으로는 컨트롤 2나 1을 누른 줌잇 활성화 상태에서 W키를 누르면 이렇게 화이트보드, 칠판이 나타납니다. 학생들에게 빈 화면을 보여줘야 될 때나 빈 공간에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해야 될 때 활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K를 누르면 이와 같이 검은색 화면이 나옵니다. 이 외에도 줌잇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이 동영상은 이지 드로잉 활용법을 주 목적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더 줌잇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별도의 검색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줌잇 프로그램의 한계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교한 필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줌잇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마우스에 의존을 해서 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깔끔하게 학습자들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지 드로잉과 이 줌잇 프로그램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지 드로잉의 단축키 세팅 값을 저와 똑같이 맞춰 주셨다면 다음과 같이 활용이 가능한데요.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창이 이 단축키를 알아보기 쉽게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나타낸 것입니다. 자, 먼저 ESC는 줌잇에서 나가는 기능을 하고요. 마우스 레프트는 PPT 화면을 넘기거나 무언가를 클릭하고자 할 때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컨트롤 1을 나타낸 1은
화면을 확대할 때 활용이 가능을 하고요. 컨트롤 E는 화면을 확대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필기를 할 때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컨트롤 Z는 바로 직전의 작업을 지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컨트롤 3은 타이머 역할을 해주고요. R은 빨간색, B는 파란색, G는 초록색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Shift는 일직선을 나타내주는 직선을 그릴 수 있는 단축키고요. 탭은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는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W는 화이트보드, 그 빈 화면을 띄울 때 활용하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지 드로잉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 교과서를 불러와서 저는 지금 시연을 우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컨트롤 E 버튼을 이용해서 주밋을 활성화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와 같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648 나누기 9는 색깔을 바꿔서 빈칸에다가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답이 7.2 틀렸죠? 그러면 바로 돌아가기 버튼을 이용해서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0.72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빨간색 글씨랑 파란색 글씨를 모두 없애고자 할 때는 이 ESC 버튼이나 컨트롤 1 버튼을 활용하면 됩니다. 항상 ESC를 이용해도 되는데요. 이 컨트롤 1을 이용해서 제가 이것을 없애주고자 할 때는 실물 화상기 ESC 버튼이 그 실물 화상기 종류 버튼과 맞물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2 줌밋 활동을 하다가 ESC를 누르면 갑자기 실물 화상기가 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 1을 이용해서 삭제하는 방법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줌밋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컨트롤 2를 누르고 문제를 이어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72 100분의 1배에서 71을 100분의 1배 한 정답은 0.72다. 자, 이번에는 직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직선이나 동그라미를 할 때는 이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그어줘야 직선이 유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동그라미도 마찬가지로 클릭한 상태에서 이 펜을 움직여줘야 작동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다 푼 후에는 ESC나 컨트롤 1을 이용해서 빠져나가 주고요. 이번에는 화이트보드를 한번 활용해 볼까요? 컨트롤 2 줌인 활성화, 화이트보드를 켜준 후에 1036 나누기 74는 14야. 그러면 10.36 나누기 74는 몇일까? 자, 여기에 곱하기 100분의 1을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100분의 1을 해주겠지. 그래서 정답은 0.14야.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죠. 빠져나갈 때는 컨트롤 1이나 ESC. 그 다음에는 자, 이제 여러분끼리 연습 문제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 푸는데 시간 4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이머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외에도 과목별로 선생님들께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나열해 놓은 단축키는 제가 편한 대로 해 놓은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줌밋이 좀 더 익숙해지시면 원하시는 방향 단축키로 변경을 하셔서 더 잘 활용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안내드릴 사항은
데브팀 후에 이지 드로잉을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프로그램이 안 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럴 때는 주밋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주밋 프로그램이 이렇게 작동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이 단축키를 아무리 눌러도 이지 드로잉이 활성화되지가 않습니다. 주밋을 켜고 난 후에 주밋이 활성화되면 그때 내가 이와 같이 활용이 가능한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